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 당권 경쟁이 요동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가 최대 쟁점 화두입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인 비중이 높은 광주, 전남 여기를 방문하고 1인 1표제를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 1표제 문제가 좀 많다라고 공개 지적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는 일부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비판도 들었던 분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1표제가 네. 사실은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1인 1표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전당대회나 여러 주요 당직자를 뽑을 때 네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똑같이 1인 1표로 하자 네. 이거죠. 네네. 대의원제가 이제 폐지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네. 권리당원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결정할 수 구조입니다. 있는 네. 이런 네네. 구조인데 여기에 문제점을 얘기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님 실명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현희 김남희 의원이 다양한 목소리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필요하다라고 네. 더블 코트로 얘기한 뉴스 기사 제목을 네. 놓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위에 비난 문자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다고요. 아. 네. 비난 문자도 있었고요. 사실은 응원해 주시는 문자도 많이 응원 받았습니다. 문자도 많이 받고요. 네. 그런데 저는 당대표라는 분이 예. 당내 의원과의 소통도 없이 이렇게 의원의 이름을 실명 저격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 글을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제 글이 1인 1표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예. 1인 1표제를 하게 됐을 때 혹시 2030 세대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음. 어떠한 보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는 열린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과 또 당원분들이 응원도 해주셨고요.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고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토론 없이 마치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당내 건전한 토론이나 그런 소통을 어렵게 하는 오히려 이게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인 1표제는 보완할 점이 좀 있다라는 이런 걸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당대표가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네. 기사 제목을 쓰고 네. 그리고 민주주의 그 자체다. 네. 1인 1표제가. 네네. 하니까 이제 비난을 듣고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네네.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당대표님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 어떤 분도 저한테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나 그런 걸 하시지 않았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예. 그러면 원래 본론인 1인 1표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올린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에 있어서 좀 세대나 지역에 있어서 편중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구 구성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이제 당원에 있고요. 예. 50대는 반면에 이제 인구 구성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이제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아무래도 그 50대 의사는 20대 의사보다 훨씬 많이 과다 대표되고 이제 예. 반면에 2030의 의사는 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몫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동계에 대해서 이제 중앙의원의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예. 보완책들을 실제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음. 청년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런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리당원의 뭐 세대별 또는 뭐 계층 또는 직업별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이 네. 구조가 전반적인 민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네네. 중간중간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인구는 전체의 11%가 넘지만 네. 민주당 권리당원 중 5%대다. 네네. 근데 권리당원이 모든 걸 결정하는 1인 1표제가 되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냐.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2030의 민심이 좀 떠나가는 면들이 있어서 예.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 창출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2030 세대들의 목소리가 자꾸 당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 이제 청년층이 민주당을 선택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몇 년 전 대선이나 몇 년 전 선거에서는 청년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이런 정책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번 지선에서는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볼 때 청년층 목소리를 우리가 좀 더 들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별로 거긴 투표도 잘 안 하잖아. 우리 편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아니 당연히 2030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는 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당원 중에서도 2030이 적지만 또 의원 중에서도 2030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네,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2030 의원의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그 OECD 평균은 20%가 좀 넘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2030 세대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세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선거가 되면은 청년들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하지만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의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더 정치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구조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네네,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2030 표심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이건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네. 저희가 우측에 유튜브 보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층인데 20대, 30대에서는 숫자로 비교하면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4대 5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네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이제 압도적으로 좀 국민의힘 지지가 많고 네네. 여성은 민주당 지지가 정원 후보 지지가 좀 더 맞습니다. 많았는데 네. 전체로 본다면 뭐 4대 5 뭐 요 정도로 네.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2030 세대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더 우리를 신경 쓰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이 다 하나의 균질된 집단은 아니고 뭐 성별이라든지 뭐 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투표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 2030 세대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살기가 어렵잖아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예. 또 그런 그 주거나 일자리를 안정되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는 조금 더 그런 문제를 덜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 같은 게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2030 세대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처음 쓰신 1인 1표제 보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는 네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 구조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 걸로 제가 네네, 이해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 사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권리당원에만 소구하게끔 돼 있어서 네네. 민주당이 보다 더 강성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는 네네.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에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예. 민주당을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네.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뭐냐면 포용과 통합이 여당의 책무고 네. 신념 윤리보다는 여당은 책임 윤리에 더 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글을 올린 갑자기 대통령이
그것도 네. 유럽 순방 중에 네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예. 이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음. 이런 대통령 말씀은 "강성 지지층 결집이나 편가르기 시도와 같은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여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과 포용과 개방을 강조하신 만큼 당 내에서도 갈등을 좀 수습하고 많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대통령의 워딩은 이제 막스 베버 글을 인용하면서 네네. 썼던 얘기입니다.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네네.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네. 한 얘기인데 네네.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썼다는 건 그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당 지도부가 너무 그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지금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예. 1인 1표제라든지 보안수사권 음. 문제를 당대표님이 굉장히 SNS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예. 이런 이슈들은 사실 강성 지지층에게 주로 좀 소구하는 그런 이슈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관심이 있는 이슈인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고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심판을 내리신 것은 맞습니다. 예.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정당 투표로 보면은 그 패배한 지역도 많고 보궐선거도 4석이나 뺏겼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좀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강성 지지층 위주의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지금 지방선거 직후의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좀 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네. 대통령의 이 X의 글이 네.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다라는 기자들의 겨냥한 거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네네. 질에 그거는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조승래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예. 또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는 사람은. 네네.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 김남희 의원님은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겨냥했다고 보시는군요. 예. 실제 앞서 말씀하셔도 선거 결과에도 네. 당이 일부 지지층만 향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표현한 여당의 책임과는 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서 네.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고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 다만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그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 음.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시간 것처럼 많아요.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진지한 네. 반성을 위해서는 다 네.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2030 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한 점도 예. 분명히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내 분열이 음. 뭐 많이 표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공천 과정 관리의 실패라든지 음.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점검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습은 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네. 민주당 내 분위기 안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서 여당이 좀 한 마음으로 음. 나아가야 할 시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예. 당원 경쟁들이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부 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또 이제 대통령과 좀
척을 지거나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당권 경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 앞에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함께 반성하고 통합을 해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함께 통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말씀은 일부 당 지도부 인사들이 대통령과 척을 진다. 근데 친청 개선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이지은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박시영 TV에서 했던 말이 논란이 돼서 네. 사퇴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사실 전당대회에 대해서 네.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랑 똑같은 것 아니냐. 네. 설마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당무 개입을 한다는 지적이 일부 친청 개선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이제 X 글도 보셨겠지만 정말 원론적인 차원에서 예.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사람을 좀 이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쓰신 건데요. 예. 이것이 찔린다면은 뭔가 본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음. 합니다. 충분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네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지금 뭐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당이. 사실 네네. 이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시면 네. 엄청난 비난 문자를 받고 냈는데 네네. 문자 폭탄이라고 흔히 얘기됐죠.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예. 저를 이제 좌표를 이렇게 찍어 음. 주셔가지고, 뭐, 문자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근데 좀, 뭐랄까, 이제 지난 며칠간 사실 응원 문자를 더 많이 받기는 받았고.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전당대 혹시 최고위원회 출마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출마하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지금 생각이 없고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당이 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너무 휘둘린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걸 바깥으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네. 예, 문자 폭탄을 맞으니까 얘기를 네네. 못 하시는 그리고 분들이 꽤 심지어는 있어요. 어떤 유튜버는 제 핸드폰 번호를 유튜브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갑자기 문자가 막 들어온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예. 좌표치기나 조리돌림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 당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조리돌림이나 좌표찍기를 통해서 이런 예.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은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는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정당이 당연히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의 네. 목소리를 많이 담는 게 중요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 네. 좀 강한 지지층 목소리만 반영하게 되는 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진영화되는 네네.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빠졌다라는 네. 지적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1인 1표제가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은 어쨌든 당원들 목소리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의 또 그 원래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원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에 괴리가 생기게 되면 정당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건 무엇인가 계속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당원들이 그냥 단순히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내 소통 구조를 통해서 예.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수기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그 견고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기 민주주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사실 소통이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강성 목소리 휘둘리게 되는 창구나 계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좁혀 나가다 보면 또 사람들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해외 사례 같은 걸 좀 연구를 했을 때 예. 그 외국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이제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 등을 통해서 좀 정당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까지 민주당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당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충분한 소통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나 이제 그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 이거를 좀 바로 막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음. 비민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전남 광주 지역을 좀 방문하기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보안수사권 폐지 네, 이 네, 7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 강성지층 목소리에 좀 더 반영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지금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까? 당내에서 일부 장철민 의원이 의총에서 얘기를 했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책임을 관련돼 가지고 또 당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 연임 도전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를 하고 음. 국민들에게 좀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계속 뭐랄까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히지 않고 예. 계속 당대표 위치에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인 것 같아요. 연임 도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보기에는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에 대해서는 김남희 의원이요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요? 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이슈죠. 네. 음.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네. 북미에서 다 열리는데 거기 네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멕시코로 가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언제 가세요? 네,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이요. 네네. 멕시코 가기 전에 뉴스쇼에 들려서 네. 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하고 이제 가시는 거네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제가 북중미 월드컵에 가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 특사로 예. 멕시코 대통령께 음.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예. 또 양국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한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가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또 양국 간의 관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전달하고 예. 또 멕시코 의회도 만나고 만나고 또 그리고 한 멕시코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힘껏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오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아,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멕시코 경기까지 보고 네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내일 멕시코로 떠납니다. 네. 김남희 의원의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